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19일 오늘은 사실 영상을 만들 생각이 없었는데 차트들을 둘러보다가 지금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높지 않은 가격대에서 부담스럽지 않은 주가 위치에서 이제 돌아나가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종목을 추려봤습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역배열 장기적인 하락 추세에서 그 하락을 멈추고 정배열로 갓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을 주로 추렸고요. 시총 사이즈는 주로 중소형주 위주로 좀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개별적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여 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위주로 선정해 봤습니다. 먼저 제가 ETF도 주로 매매를 자주 하는데요. 이거는 지금 보시고 계신 건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지수 설명도 자주 요즘은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 때마다 해드리고 있는데 제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이번 여기 하락 마디가 깨지면서 기존 마디가 여기 있고 그 아랫마디가 깨지면서 이탈되면서 하향 이탈되면서 새로운 하락 마디가 생겼다. 그래서 그 하락 마디의 저점이 어디인지 살펴보는 영상을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가 바로 저점으로 말씀드렸던 게 지수상으로는 2266짜리입니다. 2266짜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코로나 최저점에서 상승 코로나 최저점이었던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쭉 올라왔다가 8월에서 11월까지 박스권을 이루었던 이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이 의미 있는 기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었는데요. 이 박스권의 상단을 최근에 내려와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의 바닥은 이전에 여기서 보여줬던 이 바닥권 코덱스 레버리지 가격으로 하면은 14,000원 살짝 아래 권역입니다. 13,890원 13,800원 13,800원짜리쯤 되고 지수상으로는 2266짜리입니다. 만약에 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락이 발생해서 가격이 내려온다면 이 14,000원이 깨지는 요 14,000원 아랫부분에서는 코덱스 레버리지로 대응해 봄직해 보입니다. 최소한 여기서 이런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됩니다. 지수상으로는 2266짜리입니다. 기억해 두셨으면 좋을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윙이푸드입니다. 개별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가총액이 793억, 굉장히 작은 종목이고요. 개인적으로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 중국 회사 종목입니다. 중국 주식입니다. 중국 기업입니다. 최근에 그 상하이 봉쇄 해제 이슈로 급상승이 일어났었고 그 이후에 하락했고 이 박스 권역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웬만하면 그 중국주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아무리 봐도 이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냄새가 나는 듯해서 나중에 별로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권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 내서 한번 추천드리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오랫동안 소외돼 있었고 거래하지 않고 거래량도 안 터지다가 최근에 그 상하이 봉쇄 해제령 이슈로 역대급의 거래량이 터져줬습니다. 그리고 재차 하락을 했는데요. 시작한 가격대를 대강 이쪽으로 잡으면 요 날이네요. 이 정도로 잡으면 지금 요 가격대가 하단 4등분 선을 했을 때 1등분, 2등분, 3등분 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 가격, 상승폭의 중간 가격이 저항 가격대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근데 여기서 이전 가격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정도 가격인데요. 바로 이 장대양봉이 솟았던 시초가 부근, 이 가격 아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다시 해서 이렇게 해서 다시 시세가 죽은 채로 끝날 것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시세가 죽어버릴 것인지, 아니면은 다시 한 차례 시세가 나와줄 것인지, 이런 식으로 최소한 전고점 부근 혹은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상승 1파, 조정 2파, 상승 3파까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워낙 많이 터져줬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죽고 시세가 끝나고 또 예전처럼 그렇게 장기간 소외되면서 끝날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윙이푸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주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날 4월 22일 시가 자리 1350원을 손절로 잡으시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박스권이 있습니다. 이 가격대에 내에서는 잡지 마시고, 행여라도 이 박스권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은 1400원에서 1350원 부근에서 한번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격대입니다. 1400원대. 그리고서 1350원, 이 장대양봉의 시가인 1350원을 종가상으로 깨면 그때는 손절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만약에 이렇게 깼는데 하루 이틀 안에 다시 재차 1350원대 위로 가격이 올라와 주면 다시 긍정적으로 보시고, 이걸 깨면은 버리셔야 됩니다. 윙이푸드는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기준가가 이 장대양봉의 시가입니다. 1350원. 이 1350원에 최대한 가까운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시고, 1350원이 깨지면은 손절, 다시 2, 3일 안에 다시 1350원을 회복해 주면은 다시 매수 해서 목표가는 최소한 전고점 부근까지 하는 걸로 대응하시면은 손절은 작으면서 기대 수익률은 높은 그런 구간에서 매매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손절
선을 생명같이 지키셔야 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DL입니다. 과거 대림의 사명이 바뀌어서 지금 DL로 바뀌었지요. 지금 이날 5월 3일자 이날 외국인하고 기관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 이 하락이었던 추세가 여기 보시면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던 추세들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박스권으로 움직여주다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평선들이 기존에는 하락 추세였다가 이제는 상승으로 막 옮겨지는 상황입니다. 차트상으로 그 변화가 느껴지실 겁니다. 이 굵은 선이 241선, 초록선이 121선, 파란색이 61선, 오렌지색이 21선입니다. 구름대도 하락하다가 수평으로 누웠고 최근에는 구름대가 상방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움직임이 굉장히 정직한 편인데요. 혹시라도 지금 시장이 워낙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적극적으로 매매에 임하시면 안 되고 과매도권역이 들어왔을 때 개별 종목상으로도 봤을 때 과매도권역이 들어온다면 그런 종목들이 요즘은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적극적으로 매매 대응 안 하셔도 됩니다. 관심 종목들을 쭉 정리해 놓으시고 과매도권역으로 과하게 떨어지는 종목들에 대해서만 짧게 매수 대응 해 보시면 이렇게 어려운 장 하에서도 비교적 양호한 수익률을 가져가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 대응은 이 가격 대응 62,500원 요 부근입니다. 이날의 고점 61선이 살짝 깨지는 지점, 지금 61선이 살짝 올라오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여기까지 조정이 내려와 준다면은 여기서 한번 받아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급 상황을 보시면 연기금 계속 사고 있고요.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팔고 있는데 기관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만약에 외국인마저도 매수 전환한다면 보다 탄력적인 시세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길게 보시면 다시 한번 길게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작년 5월을 고점으로 해서 계속 하락했다가 그 하락이 멈추었고 최근에 구름대 위로 하락 추세였던 구름대 위로 올라서면서 구름대도 상승 전환했고 이평선들도 수렴을 거쳐서 이제는 정배열로 전환되고 있는 초입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시가총액이 1조 3,700억 1조가 넘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 포트로 가져가실 분들에게도 그다지 나쁘지 않은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62,500원 요 부근에서 잡으신다면 가격적인 부담도 크게 없을 듯 합니다. 쫓아가서 매수하지 마시고 기다리다 보면 떨어집니다. 그때 받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삼양식품입니다. 7천억 시가총액 7천억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권해드리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이런 종목인데요. 지금 신고가 돌파하는 종목을 제가 권해드리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하향 추세에 있다가 최근 들어서 여기서 이평선들이 꼬이기 시작했고 최근에 정배열로 전환된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들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하락 구간에서는 간혹가다
거래량이 터진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줄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과거 때 거래량보다 훨씬 늘어난 거래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한 차례 상승 파동이 나와줬는데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여기를 박스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때에는 박스가 무너지는 살짝 하단선 보수적으로 잡으셔서 원래는 평상시에 매수 대응이라고 한다면 박스권이 이렇게 박스권이라고 한다면 보통은 매수를 박스권 하단 부근에서 매수 대응을 하는데 요즘같이 시장이 매우 불안정한 긍정적인 상황이 별로 없고 공포심이 커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이 깨지는 이쪽, 그러니까 이렇게 꼬리가 달리는 부분들, 꼬리를 공략하신다 생각하시고 9만원 이하에서 잡아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9만원 이하대에서 분할 매수로 받아보시면은 이 가격은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SBI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지금 최근에 그 CIS라는 기업이 경영권 매각하면서 우리나라 LG나 한화 같은 다수의 대기업들이 지금 인수전에 참여한 상황입니다. 그 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SBI 인베스트먼트가 20몇 %인가 가지고 있는데 그거 지분 가치만 해도 지금 SBI 인베스트먼트 시가총액이 2,800억인데 그 정도 지분 가치가 그 정도 되거나 아마 그 2,800억을 상회하거나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매각 이슈에 대한 수혜 기대감으로 SBI 인베스트먼트가 지금 시세를 주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 긴 하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점선이 481선입니다. 481선을 지지선 삼아서 점차 저점이 살짝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CIS 매각 이슈가 터지면서 SBI 인베스트먼트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가격대를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 이 가격대와 이 가격대를 돌파한 이후의 마디입니다. 이 마디를 역시나 이번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마디의 하단부 이곳을 공략하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 마디를 깨트리는 이 지점 1600원 이하입니다. 1600원 이하. 여기로 혹시라도 하락이 와준다면 이곳에서 밑에서 꼬리를 잡는다 생각하시고 아랫꼬리를 잡는다 생각하시고 아랫꼬리 대응에 임하시면 좋은 나쁘지 않은 가격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21선 부근 혹은 121선 살짝 아래 그 정도에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노펙스입니다. 시노펙스는 지금 2차전지
부품 이슈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자회사가 중국의 비아디와 전기차 배터리 부품 공동 개발을 했다는 이력이 있는데, 비아디가 요번에 테슬라의 배터리 셀 공급을 한다는 뉴스가 터지면서 그 시노펙스 관계회사 자회사였던 코mem텍이라는 회사가 비아디와 예전에 공동 개발을 했던 이력이 부각되면서 시노펙스가 동반해서 시세를 주고 있는 최근의 모습입니다. 차트상으로는 역시 동일합니다. 제가 가장 선호하는 위치인데요. 역배열로 오랜 기간 하락 기간이 있었고, 역사적인 폭락 기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폭락 기간에 비해서 조정 기간이 너무 짧은데, 폭락 기간만큼 조정 기간이 이어져야 되는데, 원래는 요거는 좀 짧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락 기간이 너무 길었고, 이거는 성장 스토리가 좀 있어서 좀 단기적으로라도 기대해 봄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쭉 하락하는 와중에 이 구간, 오랜 기간 박스권으로 이어졌던 이 구간이 보입니다. 이 구간의 가격대 저점을 연결해 보면 여기가 저항권역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를 뚫어내야 합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지금 첫 번째 터치에서는 실패하고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게 이런 식으로 또 한 번 터치하고 또 터치하고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터치하다 보면 여기는 결국 뚫리게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셔야 할 거는, 이렇게 가상의 추세선을 그어놓고 이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저점이 하락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락 조정이 나왔을 때 저점이 그보다 높은 곳에서 다시 되돌림이 일어나는지 그 모습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대응 방법을 말씀드린다면, 여기 대량 거래 터진 점 보이시죠? 이 장대양봉입니다. 이 장대양봉의 시가를 잡으시고, 시가가 지금 이 붉은색 선으로 표시된 이 그림입니다. 시가가 2,950원입니다. 2,950원 부근짜리 이 자리에서 한번 받아보시고요. 이거 2,950원 깨면은 손절하셔야 되는 겁니다. 손절을 하셨다가 다시 2,950원을 만약에 여기를 이런 식으로 깼다. 그럼 여기서는 손절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종가상으로 깨면. 그 다음에 2, 3일 안에 다시 되돌려서 이 가격대를 회복해 준다. 그러면 다시 매수 대응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떨어질 때 손절하지 않고 그냥 견뎌내실 생각으로 버티시면 안 됩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선 여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이런 저점도 얼마든지 깨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시장이 망가지면 개별 종목도 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000원대 초반, 지금 3,300원이니까 10% 아래입니다. 여기서 혹시라도 10% 정도 아래 조정이 나와준다면 그 부분에서 받아보시고, 2,950원이 종가상으로 깨지지 않는 한은 가지고 계셔서 전고점 부근까지, 전고점 여기 매물대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번 터치에서는 실패해서 지금 하락 전환을 했었고, 다음 터치가 가더라도 바로 뚫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거의 20% 정도 권역이니까요. 그 정도 목표 수익을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길게 보시면 아마 이 고점은 뚫어낼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여기 2,950원 손절이고 그 바로 윗선에서 받는 겁니다.
다음은 시너지 이노베이션입니다. 시너지 이노베이션은 지금 대주주가 주로 이게 전문 투자사인지 모르겠는데요. 제약 바이오사들을 M&A, 주로 이 회사가 하는 일이 바이오 회사들을 투자해서 거기서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가치를 끌어올려서 다시 더 높은 가격에 파는 그런 사업을 지금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매니지먼트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MI텍이라는 기업을 미국의 보스턴 사이언티픽에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초기에 투자했던 금액이 300억 정도였는데 요번에 보스턴 사이언티픽에 매각한 금액이 거의 3천억에 가까운 금액으로 매각을 하면서 그 매각을 통해서 확보한 그 현금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그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M&A에 나설 것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하락 추세였었고요. 이평선이 다 모여 있다가 최근에 살짝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4월 8일 날 터졌던 이 대량 거래 발생하면서 터졌던 이 봉을 기준봉으로 잡고 대응하시는 겁니다. 여기 시가가 3,720원입니다. 이 가격을 종가상으로 깨면은 손절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 주든 다다음 주든 추가적인 이런 하락 구간이 나왔을 때 저 시초가 부근 이 가격입니다. 요 가격대, 요 시초가 부근 가격입니다. 부근 가격에서 매수를 하시고 종가상으로 3,720원을 깨지 않으면 홀딩 하시는 거고 3,720원을 종가상으로 깨면은 손절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져가셨다가 목표가는 전고점 한 이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길게 잡으실 필요 없고요. 그렇게 대응해 보시면은 역시 손절은 짧고 기대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손익비가 나오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바이오 플러스입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에 따르면은 중국의 필러 시장 진출에 따른 성장성이 기대감이 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빠르면은 6월 중에 중국에서 허가 승인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마스크를 벗는 상황에서 중국이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긴 한데 마스크를 벗는 상황에서 지금 색조 화장품주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필러 역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신규 상장주입니다. 이거는 여기도 보시면은 신규 상장주라 여기서 이 구간을 깨면은 손절하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으니까 손절을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요즘 같이 장이 안 좋을 때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머물러 줬던 요 가격대 보이시죠? 조정이 들어와서 25,000원 부근 25,000원 부근대에서 혹시라도 조정이 나와준다면 이렇게 나와준다면은 여기서 받으시고
이날의 저점, 전저점, 최근의 저점이었던 24,100원을 깨면 손절하시고 여기를 종가상으로 깨지 않으면 가지고 계셨다가 전고점까지 목표 수익률로 가져가시는 겁니다. 지금 수급을 보면 역시 기관들이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연기금 사고 있고 투신은 요즘 같은 때는 거의 단타만 치는데 의외로 투신이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최근 들어서 매수에 가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에이프로젠 매드입니다. 에이프로젠 매드 같은 경우에는 관계사인 에이프로젠과 합병을 하겠다는 이슈, 합병주총 승인 소식이 부각되면서 최근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에이프로젠은 수년째 이 이슈 가지고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합병이 정말 할지 안 할지는 지금까지는 뭐 수차례 어그러졌던 걸로 봐서는 그다지 기대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지금 이 이슈 가지고 움직인 만큼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저희들은 짧게 수익을 내면은 그만인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했고 최근에 거래량이 몇 번 터져주면서 장대 양봉이 터져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최근에 일어났던 요 장대 양봉의 시가, 그리고 그 직전에 나왔던 4월 13일 날 터졌던 요 장대 양봉의 시가, 요 사이권역에서 매수를 가담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1795원인데 이렇게 가격이 하락해서 이 6월 14일 시가였던 1620원을 깨고 내려갈 때 이 밑에서 받는 겁니다. 이 밑에서 받아서 6월 13일 날 나왔던 시가 1520원을 종가상으로 깨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거고 1520원을 깨면은 손절하시는 겁니다. 손절 원칙은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는 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받자는 게 이 에이프로젠 종목에 대한 전략입니다. 다음은 한일단조입니다. 최근에 아주 좋은 하락장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종목인데요.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러면서 전고점을 뚫어줬지만 이내 시장이 무너지면서 덩달아 함께 무너지면서 다시 좋은 가격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한일단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사이기도 하고요. 또 방산주이기도 하고 조선항공의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실적도 뒷받침되는 종목입니다. 최근의 이슈라고 한다면 국내 그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 소식이 있었고 또 최근에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이슈가 부각되면서 시세가 나와줬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다시 이만큼 하락이 나오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 정도 가격 3,750원까지는 지켜주지 이 상황에서는 이 정도 가격대는 지켜주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걸 깨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날 시가 1120원입니다. 112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그 가격의 북은 1250원 정도 되겠네요. 1250원에서
3,250원에서 3,120원 사이 이 정도 추가적인 하락이 온다면 매수해 보심직한 가격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날 5월 9일자의 시가 3,120원을 종가상으로 깨면은 손절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재차 하락 상승해서 4,000원대까지 4,000원 이상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8호입니다. 태양광 종목이기도 하고 전기차 관련 테마에도 엮여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을 했었고 오랜 기간 동안 바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런 종목이 한번 가면은 수백 % 갈 수 있습니다. 다음 마디가 보면은 이 정도 권역입니다. 그럼 지금 자리 1,300원짜리에서 2,500원까지는 그냥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시세가 분출해 준다면요. 최소한 2,500원까지는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이렇게 급등락을 보여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끼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봄직해 보입니다. 긴 하락이 있었고요. 다시 한번 보자면 급락이 나와줬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긴 하락이 이어졌고 여기 보시면 이런 제가 이 종목을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거래량도 없이 긴 하락으로 시장의 외면을 받고 있다가 갑자기 급락이 나왔습니다. 22%짜리 급락을 맞으면서 이날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뭔가 모를 악재가 터졌겠죠. 저희가 그날의 뉴스를 확인하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이날에 안 그래도 오랜 기간 동안 소외되어 있던 종목이었는데 무언가의 이슈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20% 이상의 급락이 나와줬는데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압도적인 또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 이전에 이 급락의 이전까지 가격대를 터치하고 내려오는 양봉이 다시 나왔습니다. 여기서 무언가 우리가 일반 개미들이라면 할 수 없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어떤 시세를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의 존재가 느껴져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 주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재차 한번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없다가 이 하락이 맞았을 때 거래량이 엄청 터졌다고 느껴볼 만한데 며칠 안 가서 그걸 압도하는 거래량이 터져줬습니다. 그러면서 또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압도적인 거래량으로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데 그리고 있다가 또 얼마 안 가서 그 압도적인 거래량마저도 뛰어넘는 보다 큰 압도적인 거래량이 터지면서 재차 이 오랜 기간 머물던 이 가격대를 돌파해내는 이런 양봉이 또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개인들이 절대 만들 수 없는 차트의 모습입니다. 어떤 큰 세력의 존재가 느껴지는 그림이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시세가 거래량이 잦아들면서 시세가 죽었고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날 압도적인 거래량이 터졌던 이 시가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다시 상승하고 있죠. 역시 그 세력의 존재를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최근에 또 터져 주었고요. 이 고점을 뚫어내니까 여기서 가격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단봉들이 나옵니다. 이게 다 세력의 모습입니다. 개인들은 이런 차트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요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길게 보겠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바닥을 헤맸습니다. 최근 이 급락 2021년 2월에 있었던 이 급락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벌써 1년이 넘게 이 바닥권을 이 바닥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을 기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상승폭도 큽니다. 이거는 만약에 여기 바닥권의 그 저항대를 돌파한다고 해서 돌파를 한다면 뭐 50%, 100%에서 상승 파동을 끝낼 종목이 아닌 듯해 보입니다. 최소 수백 %를 기대해 봄직한 차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넉넉하게, 혹시 여기서도 요런 자리를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가기 전에 한번 급락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달라붙어 있는 개미들을 떨궈내는 작업을 하는데요. 이 종목 역시 출발하기 직전에 급작스런 이런 급락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급락이 나와준다면은 거기서 던지는 물량을 받아내서 그 다음에 일어날 급격한 상승의 수혜를 받아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가격대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날의 시가 그리고 이날의 시가 그 사이 가격에서 받는 겁니다. 분할로 1000원 부근에서 1000원에서 900원 사이에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1000원을 깰지 안 깰지는 모르기 때문에 살짝 위에서 추가적으로 받으시고 요 가격대입니다. 1000원에서 900원 사이. 그리고 이날의 시가 882원, 이날의 시가를 종가상으로 깨면은 이건 손절하셔야 되는 겁니다. 손절하셨다가 재차 가격이 회복됐을 때 재진입하시더라도 일단은 여기 깨면은 손절하시는 거고, 여기까지 가격 조정이 내려와 준다면 받으시는 겁니다. 이 영역대에서 이 오랜 기간의 하락, 여기서 뭔가 크게 터질 듯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